조금 더 편안하거나 의미 있게 조금 더 행복하게 이 시기를 보내려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2021년에 미국에서 전 세계 이제 17개국의 어떤 그 행복감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한국만이 유일하게 물질적인 요인이 1위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의 다른 나라들은 보통 1위는 이제 가족을 꼽았고 2순위로는 친구를 꼽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이 3위 정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고 1위가 물질적 행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경제적인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행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이 기반이 됐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의 자살이 굉장히 OECD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순위로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노인들이 왜 자살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답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단일 요인으로 보면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는 1, 2위의 큰 요소라고 그렇게 잡혔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온 요인들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우자의 사망,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친구 관계 단절, 이게 계속 그 바로 다음에 순위들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요인들을 합해서 보면 단일 요인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45% 이상의 요인이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나 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서 보면 가장 큰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에 해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노년기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주 장기로 이루어진 종단 연구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미국의 연구를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 그 1930년대 후반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75년간 추적 연구한 그런 종단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정 생활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종단으로 쭉 2년에 한 번씩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응적이고 성숙한 자아방어 기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꼽힌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잘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아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그 기제,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 방어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숙하고 적응적인 자아방어 기제를 갖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꼽자면 승화라든가 억제, 또 유머 감각이나 이타주의, 이러한 것들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어요. 한 가지씩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타고나기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나 공격성 이런 것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감정을 예를 들면 뭐 규칙이 있는 건강한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공격성도 표현하고 경쟁도 하고 뭐 배드민턴을 친다던가 탁구를 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어떤 나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나 공격성 또 우월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내가 정적인 활동을 좋아한다면 글쓰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서예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돌아보고 성찰하고 가치롭게 느끼는 것도 굉장히 또 좋다. 이런 것들로 승화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느 결에서는 또 승화의 일종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이타주의적인 마음은 뭐 저희가 일반 용어로도 많이 사용을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타인을 도움으로써 거기서 내가 어떤 행복감, 만족감, 의미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되었을 때 무언가 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존재가 점점 되어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뭐 길을 가다가 정말 뭐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쓰레기를 주워서 내가 좀 버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이 지나갈 때 예쁘다고 해주고 한번 뭐 웃어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그런 행위 하나만 해도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고 어렵게 막 기부를 하고 꼭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군가가 바쁘면 가서 잠깐 일손을 거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노년의 어떤 행복감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억제라는 거는요, 저희가 어떤 그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좀 누르고 좀 참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억제라는 것은 의식하고 알고 있지만 내가 좀 이렇게 누르고 참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저희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관계에서 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좀 참아주고 갈등 상황에서도 욱하거나 막 먼저 화를 내지 않고 좀 조절하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머는 참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데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노년기에는 특히나 웃을 일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점점 이게 삶이 단선화되고 고립되고 좀 지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뭐 이런 좀 삶에 내가 늙어가는 모습조차도,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함께 웃을 수 있는 무엇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면, 뭐 재미있는 노인분들의 유머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50년을 같이 산 부부다라고 하면 그 퀴즈 같은데 이게 같이 부부가 나가가지고 우리 같이 올해 잘 살아온 부부를 뭐라고 하느냐, 그럼 이제 답은 천생연분인데 상대방이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웃어 넘길 수 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같이 웃을 수가 없죠. 정말 사이가 나쁘면 그런 말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관계를 영위해왔다면 그런 내 삶의 어떤 연륜이나 뭐 나이듦조차도 그렇게 약간 희화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행복하게 사시는 데에는 지금 이러한 건강한 자아 방어 기제하고 함께, 또 제가 앞서 이야기에서도 녹아났었지만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양적인 관계보다는 질적인 관계, 그래서 좀 세월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내 삶에 어떤 큰 사건들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더해가는 것이 노년기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교육 수준도 중요하고, 신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금연이나 금주, 뭐 알맞은 운동, 뭐 적정한 체중,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보면 50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갖는 행복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서적인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는 데에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100세 이상 넘게 사신 분들의 연구를 봐도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그냥 적당한 양을 모두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 반드시 채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에도 저희가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또 정서적인 측면은, 관계적인 측면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을 향해 가는 거고 어느 순간은 죽음으로 이제 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노인분들을 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좋아하지 않을까? 왜 이런 노인에 대한 혐오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인 이꼴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음을 누리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노인을 보면 갑자기 나의 미래가 확 당겨져 오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고 죽음이라는 걸 앞둘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노년기는 삶을 하루하루 소거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으로는 쇠락해질지라도 예를 들면 어휘력 같은 거는 하루하루 더 평생 저희는 죽을 때까지 발전하는 존재고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평균 나이도 69세였습니다. 예, 최고령이신 분은 심지어 97세 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한 분야에서 이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거나 또 한 분야의 어떤 마스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노년기에 굉장히 빛을 발하고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저희가 성숙한 자아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수하시는 노인들을 보니까 저희는 스트레스 없으면 행복하게 오래 살 것 같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자연재해도 많이 경험하시고, 뭐 가족의 사망이라던가 막 이런 경험들도 많으시고, 실제로는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장수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노년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노년이 아니신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언젠가는 노인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고령 노년의 세대가 이제 생기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하루하루 삶을 소거해가는 존재,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존재, 이렇게 바라보고 무료하게 삶을 내보내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앞서 말씀드린 정신적으로는 더욱 발전해가고 의미를 추구하고 적응적이 되어가고 어느 한 분야나 또 삶에서 마스터가 점점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관점 속에서 결국은 저희가 노년기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좋겠구나, 바람직하구나 라고 하는 롤모델이 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크지 않나 싶은데, 그런 편견이 좀 있으시다면 오늘 계기로 좀 돌아보시고, 신체적으로는 노쇠해질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번창하는 존재로 그렇게 좀 노인분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